엄마들의 착각이 뭐냐? 아이 진로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찾는 게 아니라 조합해서 만들어간다, 아이의 인생을. 그래서 저는 아이 진로를 찾고 싶다면 적성검사보다 이 두 권의 책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한 권은 스콧 애덤스, 딜버트 만화로 유명한 그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패턴 파괴자들입니다. 이 두 권을 먼저 읽는 것이 아이의 진로 찾는 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진로를 찾기 위해 적성검사를 시킵니다. 너는 문과형이냐, 이과형이냐, 어떤 직업이 너에게 맞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보다 먼저 아이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진로는 하나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여러 능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의 진로지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책으로 먼저 스콧 애덤스의 시스템을 꼽습니다. 스콧 애덤스는 세계적인 만화 딜버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한 번은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그림 실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글쓰기 실력을 가졌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림, 글쓰기, 유머,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처럼 자신이 비교적 잘하는 몇 가지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가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요. 각각의 능력만 놓고 보면 세계 1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능력을 하라고 묻자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저는 작은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항상 1등이 되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할 거면 원어민처럼 해야 하고, 운동을 할 거면 국가대표 선수처럼 해야 되고, 공부를 할 거면 최상위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전국 1등, 세계 1등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능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운과 타이밍도 따라줘야 됩니다. 반면 어떤 분야에 상위 20%의 정도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상위 20% 수준하고 글쓰기를 상위 20% 수준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도 상위 20% 정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각각만 보면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합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어떤 한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하면서 글을 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까지 잘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여기서 AI를 다룰 줄 아는 능력까지 더해지면 더 시소해집니다. 영어, 글쓰기, 발표, AI 활용 능력을 모두 어느 정도 갖춘 청소년은 이미 자신만의 독점권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한 가지 재능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중 두세 가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피터 틸의 제로 투 원과도 결렬됩니다. 피터 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만 해서는 큰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공감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직 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진로란 남들이 이미 몰려있는 길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인지,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작은 시장은 어디인지, 앞으로 커질 분야와 나의 능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콧 애덤스의 책 시스템에서 제가 충격받은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바로 열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가슴이 뛰는 일 해라. 열정 있는 분야를 선택해라. 말은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멋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15살, 16살 애들한테 내 열정을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해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아이에게 평생의 열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요구입니다. 스콧 애덤스는 열정이 먼저 생기고 실력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쌓이고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열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영어가 너무 좋아서 영어를 공부하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문장이 들기 시작하고 외국인과 대화가 통하고 시험 점수가 올라가고 친구들보다 영어 발표를 잘하게 되면 영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몸이 달라지고 기록이 좋아지고 주변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운동이 좋아집니다. 열정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능력이 쌓이고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커지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큰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자기개발 강연자들이 외치는 열정을 따라가라는 말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성공을 모두 열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시대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경쟁자가 적었던 시기에 시작할 수도 있고 우연히 중요한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과 타이밍, 환경과 기술 변화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뒤에는 이 모든 복잡한 요소를 빼버리고 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라고 간단히 설명해버려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공 신화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을 더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콧 애덤스의 시스템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패턴 파괴자들입니다. 제가 이거 요즘 눈을 설명했거든요. 패턴 파괴자들의 중요한 메시지는 외부 환경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국가가 부상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기존 산업의 규칙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남들보다 조금 일찍 발견하고 그 변화가 어떤 기회를 만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타이밍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변곡점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AI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부상입니다. 앞으로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보다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AI를 이용해 글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영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특정 직업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기본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부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인도를 가난하고 불편한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는 거대한 인구, 젊은 인재, 영어 사용 능력, IT 산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곳이 벵갈루루의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집값이 20%가 매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곳,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도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40년을 생각하면 인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강요가 아니라 먼저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AI를 공부하라거나 인도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진 능력과 변하는 세상을 연결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발표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에게 단순히 선생님이나 승무원이 되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능력, 소통 능력, 발표 능력에 AI 콘텐츠 제작 능력을 결합하고 그리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성장 시장에 대한 경험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교육 콘텐츠, 해외 진로 컨설팅, 국제 마케팅처럼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작은 독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책을 청소년이 혼자 읽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책에는 좋은 통찰이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현실에 연결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부모와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정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의 개념을 아이의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친구보다 비교적 잘해온 것은 무엇인지,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위 20% 들어갈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그중 어떤 두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지, AI와 인도의 부상 같은 변화가 너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의논해 봐야 됩니다. 아이의 진로는 숨어있는 천직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능력을 쌓고
여러 능력을 조합하고 세상의 변곡점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기회를 잡는 과정입니다. 열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1등만 바라보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두세 가지 분야에서 상위 20%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방법을 또는 세상이 변하는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진로 교육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작은 독점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과 시대의 변곡점을 읽어내는 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스콧 애덤스의 시스템과 패턴 파괴자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진로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상위 20% 능력 3가지 내지 4가지가 결합되면 실효성이 커지고 시대 변곡점 A와의 인도의 부상 이 점까지 연결하면 반드시 작은 독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독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상위 20%가 될 수 있는 능력 3-4가지를 결합하세요. 그리고 AI와 인도를 결합하세요.